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주식이 떨어져도 올라가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을 하죠. 오늘은 센티멘탈로 감성코퍼레이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대한항공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요. 시장과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근데 이제 두 종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지금 따로 가고 있다. 위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최근에 시장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향으로 계속 내려갔고 이제 2,300도 코스피는 깨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회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한세 실업도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튀었죠.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싸다 말씀드렸던 영업무역도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이 지금 안 죽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류주가 지금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과는 달리 조금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성장성 좋고요. 앞으로 성장 스토리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캠핑계의 에르메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에르메스라고 헤르메스라고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에르메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은 브랜드가 스노우 피크라고 여러분들이 점차 이렇게 아시게 될 건데 FW 시즌 그러니까 fall winter죠. 가을 겨울에 지금 광고를 현빈으로 바꿨습니다. 유승범에서 현빈으로 바꾸면서 앞으로도 노출이 더 많이 될 건데 최근에 매출의 증가세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전년 대비 한 60%대 이렇게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 마진도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진출 스토리입니다. 중국에 지금 4분기에 거기 이제 파트너사를 유통 파트너사죠. 그걸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도 엄청나게 그 파트너사하고 해가지고 좀 늘리는 쪽으로 잡겠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가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그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더 있겠죠. 아무래도 대만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노우피크가 중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통상한테 보낸다는 건 뭡니까? 홀세일, 그러니까 도매로 가는 거죠. 도매를 가고 평균 판매 단가가도 괜찮고 그러면 마진이 지금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19%, 20%대가 아니고 4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국 스토리가 먹힐 수 있다. 주가에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 주식을 중소형주의 최선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스노우피크 다시 찾아왔다. 캠핑 관련해가지고 뭐 입을 수도 있지만 아우터로 그냥 밖에서 입을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사 측의 가이던스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4분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헤비 아우터죠. 조금 이제 무거운 이런 외출복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라인업을 추구하고 여성 쪽도 이제 추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 쪽보다는 여성 쪽의 패션계에서는 뭐 먹히는 그런 의류니까 그러니까 라인업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 회사도 중국 확장했다는 레벨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 외국인 함께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살까요? 이미 주가 재평가는 좀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밀려 내려오니까 좀 저가 매력도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저가로 내려왔으니까 좀 저가 매력도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 볼까요? 밸류에이션 보시면 감성 코퍼레이션 포워드 PER로 봤을 때 8.1배입니다.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무역 4.2배, 효성 TNC 어제도 뭐 주가 괜찮았죠. 한세실업도 6.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PR이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가치주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안정적인 곳입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47%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감성 코퍼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의외죠. 대한항공 주가가 시장에 이게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차트 좀 볼까요? 이 파란 줄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게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시장과 확실히 따라가고 있죠. 아시아나는 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는 더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먼저 내려간 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유류비 급증 가능성에 대한 좀 부담이 주가에 많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실망감도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가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여기서는 좀 멈춰주고 있어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 승인을 해달라고 전 세계 이렇게 반독점 관련되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뭐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EU에서 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걸린 이유가 한국에서 유럽 가는, 유럽에서 한국 오는 이쪽 화물 노선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대한항공 쪽에서 그래? 그러면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부분을 좀 팔면은 이게 되려나 해가지고 그쪽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회에서 좀 난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측은 뭐 이거 화물 쪽 팔면은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붙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그러면 회사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튀는 거고 대한항공은 어쨌든지 합병을 하면은 거기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그 국제 여객 수요가 너무 지금 깔볼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 국제유가 80달러 선에서는 어느 정도 여객 운임으로 지금 다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 EU의 집 커미티죠. 그래서 EC라고도 하는데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을 이제 화물 사업 매각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의사회에서는 뭐 이사회는 열었습니다만은 찬반이 팽팽해가지고 표결도 무산될 정도로 상당히 의견이 갈렸는데 아무래도 찬성하는 쪽은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좀 정상화하고 대한항공 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서 회사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지금 너무 싼 값에 좀 매각하면은 이거 뭐랄까 배임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 어쨌든 화물 사업이 매각되면은 아시아나는 대한항공하고 붙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대한항공 본래로 가가지고요. 이 회사 주가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실적 대비해서 우려가 과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반기에 장거리, 단거리, 뭐 미주, 구주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탑승률이 좋고요. 80% 이상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류비의 상승은 이제 확실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안 올라가고 이 정도 선에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여객 운임으로 충분히 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불안은 이해는 하는데 오해는 금물이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약간은 하회해서 목표가는 좀 내리지만은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런 얘기고 항공 수요 모멘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은 계속적으로 뭐 이게 예약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 가격이라도 지금 여행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 쭉 이렇게 내려왔죠. 10월 20일까지 내려왔는데 벌써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시장은 더 엄청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개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파시죠?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돌아서는 느낌이 있는데 비싸게 사주겠다니까 이제 파는 분들 탈출하자 이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한항공 본질을 봐야죠. 대한항공은 비쌉니까? 쌉니까? 모르죠.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올 때는 힌트죠. 생각보다 쌉니다. 자, 밸류에이션 볼게요. 역사적 밸류를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밴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녹색도 지금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뭐야? 싼 게 더 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BR로 보시면 되고 PER이라는 건 이익 때문에 출렁출렁하죠. 회사들이. 근데 PBR이라는 거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될 회사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다고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선가 바닥을 잡을 텐데 지금 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6.5배. 아까 PBR로 봤을 때도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포워드 PER로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비싸지 않죠. 6.5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아시아나가 들어와서 조금 다이루션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화물 사업이 매각되고 아시아나 붙인 다음에 다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회사가 괜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3년 동안 이 대한항공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시는 것보다 회사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45%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감성 코퍼레이션, 펀더멘탈로 대한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